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노래한 사람의 삶을 음악과 함께 담은 오디오북 다큐 시리즈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빛나게 무대에 섰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던 사람. 그리고 긴 세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무대를 찾고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인공, 바로 트롯 신사 장민호입니다. 장민호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TV 예능 속에서 그의 미소와 재치가 우리를 웃게 합니다. 콘서트장에서는 민트빛 응원봉이 물결치고 팬들은 민호 오빠를 연호하며 그와 함께 시간을 나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너무나 긴 시간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또 누구보다 많은 좌절을 겪으며 다시 일어섰던 사람.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타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잘 되었을 거야.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순탄했을까. 하지만 장민호의 길은 그 반대였습니다. 순탄함보다는 험난함이, 환호보다는 고독이 먼저 찾아왔던 길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그는 당당히 아이돌 보이그룹의 메인 보컬로 가요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는 눈부시게 열려있는 듯 보였죠. 젊음의 열정, 팬들의 환호,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그 모든 것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의 파도 앞에서 그룹은 오래가지 못했고 데뷔 2년 만에 무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찬란한 청춘의 꿈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 인생의 꽃 같은 시절에 모든 것을 걸었던 무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누군가는 아마도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다시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영 강사로 생계를 위한 일을 하면서도 노래에 대한 꿈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돌이 아닌 발라드 가수로, 또다시 트로트 가수로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넘어 대중 앞에 진정한 자신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드라마 같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 품었던 작은 꿈부터 아이돌 시절의 화려한 무대와 그 뒤에 쓰라린 좌절,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며 맞이했던 또 다른 시작,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라는 무대를 통해 찾아온 인생의 전환점까지. 그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장민호의 인생을 따라가며 그의 노래와 삶 속에 숨겨진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민호, 본명은 장옥은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인천에서 보냈습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늘 착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하는 아이였고 또래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노래하고 연기하며 환하게 웃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장민호는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학교 소풍이나 밤 모임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노래를 불렀고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년이 되곤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그는 본격적으로 꿈을 쫓기 시작합니다. 연기학원에 다니며 드라마, 단역과 CF 모델에 도전했던 것이죠.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의 첫 데뷔는 가수도 트로트도 아닌 껌 CF 모델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의 얼굴에 청춘의 빛이 담겨 있던 그 광고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자신의 꿈을 분명히 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저 공부에 매달리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 바쁠 때입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연기 연습을 하며 언젠가 나도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도 많았지만 아들의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을 보고 결국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인천의 평범한 학생 장호근은 점점 무대라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때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고 때로는 작은 단역으로 생활비를 벌면서도 꿈을 향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열정과 도전은 1997년 아이돌 그룹 UBS-U-BES의 메인 보컬이라는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그 무대 위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민호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시절의 간절함과 노력은 훗날 무명 시절을 견뎌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부터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만들어낸 토대 덕분이었습니다. 1997년 드디어 그의 청춘이 세상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그룹 UBS-U-BES의 메인 보컬로 데뷔한 것이죠. 그 시절 그는 20살 막 세상으로 날아오르려던 청년이었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팬들의 환호,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끝없는 기대 속에서 그는 마치 별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유비스는 당시로서는 신선한 콘셉트와 노래로 데뷔했습니다. 첫 방송에 서던 날 그는 긴장된 얼굴로도 노래를 힘껏 불러냈고 무대 뒤에서는 이제 정말 가수가 된 것 같다는 말을 되뇌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팬들에게 사랑받는 메인 보컬이자 아이돌로서의 달콤한 시간을 분명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말 한국 사회를 뒤흔든 IMF 외환위기.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가요계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생 아이돌 그룹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유비스도 결국 그 큰 파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집 활동을 끝으로 그룹은 해체되었고 20살 청년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데뷔한 가수가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을 때의 마음을 내가 잘못한 걸까? 내게 재능이 부족한 걸까? 수많은 자책과 고민 속에서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는 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수영 강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수영장에 모인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음을 보여줬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노래에 대한 미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과 지내던 경험이 트로트 가수로서 팬들과 가까워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를 다시 불러세웠습니다. 2004년 그는 발라드 듀오 바람을 결성하며 재기에 도전했습니다. 중국 방송에도 출연하며 가능성을 엿봤지만 결국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돌로서의 청춘은 화려하게 시작되었지만 너무나 짧게 끝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쯤에서 꿈을 접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마음, 그것이 그를 또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그가 평생의 무대를 찾게 되는 트로트라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이돌 활동이 끝나고 발라드 듀오 바람마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장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노래를 완전히 접어야 할까? 가수라는 직업은 더 이상 그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6년 그는 군에 입대하며 잠시 무대와 멀어졌습니다. 제대 후에도 뚜렷한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평범한 직장인의 길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노래가 하고 싶다. 무대에 서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속사 대표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민호야, 트로트를 해보는 게 어때? 트로트? 당시 그의 나이 30을 막 넘겼을 무렵 아이돌 출신이던 그에게 트로트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 길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2011년 그는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 트로트 가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첫 번째 싱글 제목은 사랑의 누나. 누나를 향한 사랑을 재치 있고 솔직하게 풀어낸 곡이었지만 세상은 쉽게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무대에 서는 기회조차 적었습니다. 설상가상, 이 무렵 아버지를 여의는 아픔까지 겹쳤습니다. 삶은 그에게 너무 가혹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설 수만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2012년 그는 KBS 오디션 프로그램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서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우승을 거머쥡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무명 시절, 그럼에도 장민호는 그저 묵묵히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이 무렵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해서라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노래 그 자체를 사랑한다.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바로 이 마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새로운 길 위에서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민호는 또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이돌도 발라드도 아니었던 길. 하지만 그 길은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드디어 운명 같은 노래가 탄생합니다. 바로 남자는 말합니다. 이 노래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불씨가 됩니다. 2013년 오랜 무명 생활 속에서 장민호는 한 곡을 발표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남자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교실에서, 그리고 동네 잔치와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죠. 남자는 말합니다.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노래가 하루에도 수십 곡씩 쏟아져 나오지만 진짜 마음을 울리는 노래는 몇 곡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는 바로 그런 노래였습니다. 화려한 기교가 아닌 진심으로 부르는 목소리와 담담한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 노래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장민호의 무대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노래교실에서 수강생들이 먼저 이 곡을 찾았고 행사장에서 남자는 말합니다. 불러주세요. 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무명 가수로 살아왔던 그에게 드디어 대중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대든 큰 무대든 늘 최선을 다해 노래했고 관객과 눈을 마주치며 성실하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장민호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는 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노래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가수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한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남자는 말합니다는 어느새 효자곡으로 자리잡아 행사와 방송 그리고 팬덤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엄마들의 대통령이라 부르며 열광했고 트로트계의 BTS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때로는 단 한 곡, 단 한 번의 기회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장민호에게 남자는 말합니다는 그런 운명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곧 그를 더 큰 무대로 이끌어갈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는 대중에게 완전히 각인되지 못한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무명 시절이 20년을 넘겼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 처음 참가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아이돌 출신이, 그것도 나이가 40을 넘긴 가수가 이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무대에서 살아있다. 예선 무대에서 그는 담담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세월이 묻어나는 진심을 담아 그 목소리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같은 무대에 선 젊은 참가자들에게 맏형으로서 푸근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며 프로그램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연 도중 탈락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추가 합격을 하며 결승 무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그가 선택한 곡은 역전 인생. 가사 한 줄 한 줄이 그의 삶과 겹쳐졌습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인생은 역전이더라. 무대 위에서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6위.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20년 넘게 무명으로 살아온 가수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제목처럼 그야말로 역전 인생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그는 T.O.P.6 멤버들과 함께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민호 오빠라 부르며 열광했고 콘서트는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장민호의 미스터 트롯 도전은 단순한 경연 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20년 인생을 담은 외침이었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민호의 진짜 역전 인생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장민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대에 서면 객석은 늘 만석이 되었고 길을 걸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크게 달라진 건 그의 곁에 함께하는 팬덤의 힘이었습니다. 팬들은 스스로를 민호 특공대라 불렀습니다. 응원색은 흰색과 민트색, 콘서트장에 들어서면 그 색깔로 물든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민호 오빠를 외치는 목소리,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팬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들에게 희망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대통령, 트로트계의 BTS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장민호의 팬 사랑은 남다릅니다. 무명 시절부터 전국 노래교실과 작은 행사장을 직접 돌며 관객과 눈을 마주하고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렇기에 팬들은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진심이 쌓여 지금의 거대한 팬덤을 만든 것입니다. 그의 활동은 노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드라마 호시절은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대화하며 웃음을 나누고 마치 가족을 대하듯 따뜻하게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2022년에는 정규 2집 앨범 ETERNA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인생일기는 그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곡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디너쇼 마지막 무대에서 부를 노래라 불릴 만큼 애착이 깊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은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유머와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배 가수들을 위해 미스터 트롯이와 미스터 트롯3에서는 마스터, 즉 심사위원으로 무대에 서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집니다. SNS에 일상의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동하는 모습, 소소한 하루의 기록을 공유합니다. 팬들은 댓글로 응원과 사랑을 전하고 그는 하나하나의 진심 어린 감사로 답합니다. 그리고 팬들도 그에게 감동을 돌려줍니다. 콘서트장에서 거대한 응원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그의 생일과 데뷔일마다 기부 캠페인을 벌입니다. 가수와 팬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장민호의 현재 모습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이 아닙니다. 수많은 팬들의 사랑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도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노래합니다. 크고 작은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길 끝에 이토록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민호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그 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라드로도 도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로 전향했을 때조차 한동안은 무명이라는 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한 곡으로 빛을 보기 시작했고 미스터 트롯 무대에서 진정한 역전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민호는 무명 시절에도 항상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인성과 배려심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합숙 시절 막내 정동원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장면은 지금까지도 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힘든 시절을 겪는 후배들에게 의상과 용돈을 챙겨주며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신발을 선물하는 습관도 유명합니다. 새 신을 신고 좋은 길만 걷자는 마음을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신발을 건네는 그의 모습은 그의 인생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길잡이, 팬들에게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대중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장민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향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20해 넘는 무명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노래하는 한 남자의 삶이 곧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노래 가사처럼 함께 외쳐봅시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인생은 역전이더라. 이것이 바로 트롯 신사 장민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